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자칫 사업 중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지 10년을 넘기면 상속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고 이달 안에 부동산 증여를 마치면 공시지가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치러진 장미 대선 영향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이달부터 공급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청약 열기를 내뿜었던 부산과 경기도 평택, 서울 강남권 등 알짜 지역에서 신규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112.1로 2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 셋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전세 가격은 0.01% 상승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과 서울, 강원, 부산 등이 상승했고 전북, 대전은 보합, 충남과 경북, 경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앞으로 이 잠정 부활이 확정이 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벌써부터 세무사나 또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일부 단지들은 벌써부터 조금 호가가 빠지면서 집값 양극화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요. 또 그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제도가 좀 잠정 부활될 것이 확정이 되면서 벌써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단지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재건축 환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성향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했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PPT화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의 집값 상승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집값이 10억이면 10억 외에 어떤 그 원래 가격 원가 외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과 비용, 이제 계산해서 빼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빼고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됐다면, 그러니까 순수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뺀 거죠. 그러니까 순수 사업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가 이제 일단은 그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2006년도에 도입돼 가지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위축된다는 이유 때문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제도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유예하기 전에 또 해당 사항이 있던 재건축 현장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제도이면서 지금 현재 2006년도 참여정부의 몸을 담았던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당선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폐지와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 사실상 거의 뭐 환수제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재건축 현장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의 우려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와 있냐면요. 우리 음마아파트 아시죠? 다들 그 강남구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가지고요. 그럼 실제 세금 정산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냥 노원구 공릉동 강북권 재건축 사업장들도요. 실질적으로 그 정비 사업에서 지금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해야 될 비용 같은 걸 계산해서 빼야 되니까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 나오냐를 지금 공식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사업을 의뢰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재건축 현장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개포동, 대치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사업 단계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사업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뭐 구역 지정, 안전지단, 뭐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나져 있고 강동구도 지금 둔촌동, 상일동이 사업 시행 인가를 다 벗어났고요.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진위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반포동, 지금 잠원동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관리처분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그 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돼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신천동, 잠실동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이라고 준공 인가일이 부담금 산정 기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별 10%에서 50%까지 지금 이제 누진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초과이익이 1억 원이면요. 개인당 한 1,600만 원 정도의 그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 2억 원이면은 개인당 한 6,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장별로 이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고 보시고요. 시세 변동이 크면은 부담도 커진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세 변동은 가격이 이제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익이 넘어가는 거고 프리미엄은 뺀 거라서 이 전체적으로 분양을 거기에서 얼마에 오픈하느냐에 대한 시세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픈을 할 때 이게 평당 4,000원 할 거냐 5,000원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평당 5,000원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금이 많아지니까 세금이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예를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 이화연립 재건축 후에 개인당 한 33만 원씩 부담을 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당 144만 원을 부담을 했고, 그런데 한남동의 한남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인당 5,50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세 변동, 분양하는 거, 프리미엄 말고요. 분양하는 분양가에 따라서 조합원의 이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현장별로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바라봤을
봤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하고 피하지 못한 단지들하고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피한 단지들은 상당히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양극화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는 게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 개포동 주공 1단지 이런 것들은 최근 이제 공사비 협상까지 맞춰가지고 매물이 지금 30% 넘게 12억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정비 일정이 늦어진 단지들,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올해 연초보다요, 호가에 이어가지고 2, 3천만 원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2,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2억이 내가 이득이면 아까 지금 5,500만 원인데 시세가 3천만 원이 떨어졌으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만일 떨어져 준다면 우리는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물건을 사도 된다라는 기준이 잡힙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가격이 빠지지 않았다면 수익금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요. 물론 내가 오래도록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내 거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2억을 이득 봤으면 다 내 거지 왜 이걸 다 세금을 내야 돼 이러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지으시면 돼요.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얼만큼 빠지냐를 지켜보셔가지고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장이 진행이 음마아파트나 잠실 주공은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어요.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다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실제로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현장이 가는 현장도 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현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우리가 한 8억 정도면 괜찮은데 재건축 할 거라는 이유만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가격이 반영이 돼가지고 86년도, 85년도 이런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뭐 12억 가는 이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건을 지금 현재 사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디테일한 건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 보셔야겠지만요.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되면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은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타이밍이냐라고 따진다 그러면 저는 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떨어지면요. 지금 현 정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유예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장기적인 시간이란 1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버틸 만한 힘이 아직 내 자금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때문에 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아직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아직 투자의 매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단지별로도 그 희비가 좀 엇갈린다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도 친절하게 여러분의 투자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전화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감사합니다.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서초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네, 서초구 반포 4동에 네, 미도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표님 보니까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네, 이 미도 아파트도 지금 안전진단을 이제 신청을 6월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니까 좀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런 미도 아파트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며 보유해야 하는지 네. 좀 매도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여기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얘기는 오래 사는 사람은 좀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그게 걸리는지 재건축까지. 네. 지금 이 서초구 반포 자동에 위치한 미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좀 매도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네. 이제 강의를 좀 듣고 마음이 좀 흔들리셨던 것 같은데 자,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공기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 지금 이제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다고요? 네. 아, 몇 평형이시죠? 여기는 전부 34평 그냥 아, 평수로 34평이면은 1차네요. 반포 1차. 네네. 네, 2차가 30평대니까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반포 2차, 1차 이렇게 있는 이쪽에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옆에 있고 길 건너에 네, 고속터미널이 1차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85, 6년대 거라서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네. 지역의 조금 특성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길 건너에 레미안 퍼스트지라든가 우리 이제 강남에 사신 분 다 아시겠지만 반포 자이라든가 이 두 주택이 사실은 1등이었어요. 더 1등으로 치자면 레미안 퍼스트지가 더 1등이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 25평이 12억에서 17억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 반포 자이도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정점을 찍은 게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23억 정도 가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주택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경남 이 앞쪽에 지금 뉴코어 앞쪽에 지금 재건축한 이 단지 뉴코어 앞쪽에 여기 재건축한 요 단지들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5천만 원대 시장이 가격이 지금 가고 있고 지금 개포지구가 4천만 원 오픈하면서 시세가 5천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새로 지어지면 이제는 6천만 원대 시장이 지금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하고 시장의 판도가 지도가 전체적으로요. 재작년에 8,700가구 이주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지도가 저 파주까지 전체적으로 다 점핑했어요. 근데 점핑할 때 이 반포지구가 1등 지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점핑을 했겠죠, 지금. 그래서 한 6천만 원대 시장이 오고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반포 2차가 만약에 새로 지어진다 그러면 위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 물건 자체가. 그러면은 새로 재건축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득금이 많겠다. 새로 지어져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누구든지 입주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분양이 잘 될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자체적으로 한 177% 정도의 용적률을 찾아먹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매가가요. 30평대 지금 12억대 가고 있는데 전세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 6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재건축 이야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가격 자체가. 네. 그런데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셔도 팔고 가지 마시고요. 네. 기왕이면은 뭐 전세를 놓고 가시든지 뭔가 방향을 얘를 팔고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팔 게 아니고요. 재건축 뭐 환수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 입장에선 금전적으로 그냥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을 손해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건축 환수제에 대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12억 주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가격이 갑자기 치솟을 때 다시 팔고 한번 나와서 관리처분 나오면 다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요. 전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팔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고 지금 먹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환수제라는 건요. 프리미엄에 대한 이득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난 만큼에 대한 이제 세금을 좀 내는 건데요. 아까 2억이면 한 5천 얼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만약 1억 내시면 더 많이 남았다는 소리죠. 한 2, 3억 더 많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는 팔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환수제라고 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업이 대신에 좀 늦게 갈 수는 있겠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예. 환수제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잠실 5단지나 음마도 지금 받아들여서 그럼 세금이 얼마냐? 그럼 세금 얼마 내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옛날에 재건축보다 덜 남겨도 어쨌든 나는 뭐 한다? 남는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 파는 건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래서 갖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도 좀 더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좀 그냥 차분하게 좋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고민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투자한 집에 대해서 고민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송파구 가락동 네. 가락 상용 1자 아파트하고 도봉구 창동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25평 둘 다 25평 매수해도 괜찮은가 싶어서 문의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투자 목적으로 두 개의 아파트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두 개의 아파트 모두를 지금 매수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시는 건가요? 둘 중에 더 우세한 걸, 더 더 좋은 좋은 거. 걸 구매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괜찮으면 추가 매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25평형, 그리고 도봉구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25평형.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좋은지, 만약 두 개 다 좋다면 두 개 모두 매수할 의향도 있으신데,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거주를 하실 건가요? 실거주는 아니고요. 예. 대구인데요. 네. 그쪽에 애가 몇 년 뒤에 서울로 대학 갈 그게 있어가지고 이 경제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울이 아파트가 계속 폭등한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네. 물건은 직접 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주말에. 그 가락동 쌍용 아파트를 그 초이스한 이유는 뭐죠? 그쪽에 그 공부하다 보니까 성동구치소 그쪽에 나가고 옆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 값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높은 곳에 갭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입주도 하실 거고요. 네, 나중에는 몇 년 뒤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보신 물건들이 요렇게 3호선이 굉장히 전철이 좋죠. 이제 강남으로 요렇게 해서 대치 도곡까지 나가는 그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찰병원역이 있죠. 여기 위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건너는 가락농수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5급역 이상 여기까지 지금 다 개발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이쪽은. 어쨌든 여기까지 상당히 좋은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밑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경찰병원 쪽에 주택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혼들이 들어갈 곳들이 없어서 투룸이나 이런 것도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한 명은 강남 출근하고 한 명은 아래로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택이 별로 없는 가운데 이 지역적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자체에 초등학교가 있고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철도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곳이 많냐? 없어요. 그냥 여기 전체예요. 전부 다. 헬리오시티 떠나고 1, 2, 3, 4, 5단지 못 들어가고 왜 잠실 1, 2, 3, 4, 5단지 너무 크잖아요. 그죠? 5단지 네. 재건축 중이고. 그리고 헬리오시티 들어가자니 가격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해밀이 이런 거 들어가자니 재건축이고 가격대가 높고. 그럼 현실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여기 넘어가면 또 너무 낙후돼 있고 오금동 쪽으로는 여기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얘는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나중에 입주하고 수요자도 상당히 많을 곳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설명 그렇게 드리고요. 그럼 말씀하시는 동안에 창동 말씀하셨죠? 네. 예, 창동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네네. 개발까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량기지 이전이 지금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쪽보다는 둘 중에 예. 하나를 얘기하자 그러면 가락이 예. 200배 낫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200배 낫다고요? 예, 얘보다도. 얘도 들어가시면 차익이 뭐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반영도 많이 되어져 있지만 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어떤 개발 때문에 여기도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네. 가락보다는 얘가 조금 더 밀리죠. 사실은. 네.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라 임기 네. 기간 동안 6월달 이제 임기 기간 동안 삽은 한번 뜨겠죠. 여기를. 삽 네. 뜨면은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쭈삣쭈삣 다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떨어지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왜냐면 4억 5천짜리 샀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봤자 취등록세 내고 나면 남는 거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보다 가격은 2, 3천 더 뜰 수는 있어요. 여기가 이 네. 기지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임기 기간 안에 삽은 뜰 거니까 여기도 바람은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 가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헬리오시티 쪽에 또 학교가 없어요 또 그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있는 주택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 이전이 되게 되면은요 네. 지금 SH공사에서 그 땅을 내어주면서 SH공사하고 이제 여기 지금 성동구랑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동구에서는 문화센터를 만들자, 복합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는 아파트를 해야 돈이 되겠죠. 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우리한테는 뭐다? 개발이다. 좋은 개발이다. 구치소 빠지고 상당히 레벨업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아파트가 훨씬 더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가락동 쪽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 전세 둘 중에 끼고, 하나 비교를 하시자고 하면 예, 전세 끼고 갭 투자 하는군요.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사야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사세요. 나우. 예, 지금 예. 사세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주 세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예. 이제 못 사요. 지금 가격에는. 두개 지금 사도 사셔도 관계없어요?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두 개 사도 관계 없어요? 여기 같은 위치에다가요? 예, 예. 같은 위치에 두 개 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세금적인 예.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속 시원한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는데 두 개 고민하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도움 드렸고요. 그 아파트 두 개를 만약에 매수하시게 되면 세금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좀 피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오프라인으로 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어떤 고민이라도 부동산 관련 고민이라면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요.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분당구 정자동이에요. 네. 한진 7단지요. 네.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진 7단지 아파트.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혁신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손녀딸이 학교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가 싶은데, 앞집을 한번 사볼까 싶은데, 아, 네.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좀 예, 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군요. 예.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교육 때문에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제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정자동에 이렇게 이제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자역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이제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도 이렇게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요. 조금만 제가 키워서 봐드릴게요. 지금 이제 같은 이유로 이제 오시는 건데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개원 예술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 있고요. 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체가. 그리고 매매가가 지금 몇 평이신 거죠? 27평요. 27평 매매가 한 5억대 하던데 5억대 5억 3천만 달러 그래요, 지금. 네, 5억에서 5억 3천 정도 하고요. 예, 근데 예. 또 전세도 지금 거의 막 4억 5, 6천 하죠? 여기가. 예, 예. 네, 예, 매매가나 전세가나 큰 차이 없는 곳이에요. 뭐 7천에서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곳인데 예, 예. 전세가 거의 뭐 90%에 육박하다 할 정도로 전세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예, 예. 교육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연식이 좀 오래된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세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현실적으로 사두셔도 전세가 90%에 육박하게 되면은요 예. 매매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이주 세대가 곧 있으면 올해 말쯤 움직일 텐데 이 예. 전세가가 매매가 거의 따라가겠죠.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세가가. 그러면은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 사셔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어쨌든 3년 이상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아니, 우리가 한 6년, 5, 6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6년이면요 가격이 이렇게 일단은 점핑을 해요, 이주 세대 때문에. 그리고 예. 나서는 웬만한 전세가가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자로 이렇게 갈 겁니다. 한 몇 년간. 예. 재입주 예. 해갖고 구멍 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 다 빠져나오고 15,000세대가 이주하는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그 거품이 낄 거고 실제로 거품이 낀 현대, 지방 같은 데는 거품이 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정상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 5년 동안 이렇게 가다 보면 인플레 때문에 얘가 지 가격이 돼요. 이렇게. 그럼 나는 앞으로 싸게 살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 예. 지금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다고요? 네. 시청자님이 좋은 아파트를 잘 물색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셔도 실거주하시면서 보유를 하셔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 떨어질 염려 없이 오히려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실제로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수하기 전에, 매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면 전화로도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화 상담이 조금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께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실거주에 대한 아파트, 실질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세금 부분 때문에 불안하셔서 아직 투자들을 다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든 뭘 하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다들 머뭇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지금 액션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주춤주춤 했던 분들이요. 지금 막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은 결국은 나는 또 거품이 낀 주택을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또 집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요. 용인이나 이런 쪽은 저는 사는 거는 조금 반대하고요. 현실적으로 중심부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 경기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서울이랑 근접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지축지구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분양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파트 투자라든가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오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네, 각 종목별로 또 이 다양한 투자 전략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바로 토요일,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내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논현역 부근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강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시가 설계 공모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하나하나 체크를 빠르게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개발하는 계획 중에서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2010 계획, 2020 계획, 2030 계획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계획들은 예상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보스, 그 나라의 보스, 서울시장님이라든가 대통령이 개발을 싫어하면은 무산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계획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인데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 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예상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ING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누가 되든지 말든지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의 차이지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개발을 떠나가지고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관광이랑 연결됐다던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영동대로 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지하 3층, 4층, 5층을 내려가도 답답하지 않아요.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쇼핑을 하고 오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영동대교 지하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지하를 지금 현재 층층이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쇼핑센터, 문화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국제 교류화 도시를 그쪽 청담 쪽에다가 이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심플 간단하게 개발되나 보다가 아니가요. 어마어마한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변에 500m 섹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양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개발 땅들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삼성동, 청담동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길 건너 쪽에 있는 성수 쪽이라든가 자양 쪽이라든가 지금 연결이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제 교류화 도시화 된다 그러면요 세계인들이 도쿄처럼 몰려가고요. 상하이나 이런 데처럼 세계인들이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거기에다가 제2롯데월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광하고 특수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뚝섬 쪽에 어떤 곤돌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놀러 왔을 때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을 본격화했다. 우리가 심플 간단하게 그냥 툭 하고 개발이 되나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2016년도에 기본 구상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서울시하고 국토부 협약 계약을 맺어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17년도 5월 지금 현재 설계안 마련을 위해 가지고 국제 지명 초청 설계 공모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가 2017년도 시의 계획입니다. 2017년도 6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관광이랑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관광이랑 연결이 된 것들은요, 우리나라의 수건 숙제입니다. 한강변 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의 수건 숙제예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강남의 개발이 거의 다 됐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전부지 빼고는. 근데 한전부지라던가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는 지금 땅값의 2~3배 이상이 더 뜨겠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9호선 봉우사역 해가지고 이쪽 자체로 지하 해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교류 복합지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길 건너면 잠실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코엑스 자리가 있고요. 잠실도 이제 컨벤션 센터를 해갖고 제 눈에는 지금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코엑스 잠실 운동장 일대급 글로벌 마이스 복합 개발하겠다. 거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잠실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대중문화 메카라고 해서 그냥 지금 코엑스도 정신없고 바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요. 그건 이제 한국인들의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향연.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게 영동대로 지하화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요. 여기는 이제 해외인들의
향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호선 삼성역하고 9호선 봉은사역하고 함께 삼성동탄 신티, 삼성동 이제 삼성동으로 연결되고 광역급 철도 GTX 연결되고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거 중심 도시가 이제 더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직장 근로 근무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집값이 비싸니까 저기까지 연결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쿄를 중심으로 전철이 다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KTX 미래 신사선. 전철은 무조건 이쪽으로 다 연결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기존의 2호선, 9호선 외에 5개 전철이 지금 연결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버스 환승 지역.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헤어지겠죠? 여기 환승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체가. 영동대로 삼성역 일대의 국제교류와 복합지구 및 서울 경기 동남권의 대중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남역에서 만났다 그러면 강남역에서 환승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요? 지금 이쪽 삼성동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가 뭐, 오후 6시에 퇴근해갖고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그쪽으로. 근데,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아직도, 지금도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 도로 같은 걸 지하화 해가지고요, 더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건요, 관광과 연결이 되고 국제 교류화 도시와 지금 이제 한전부지와 제2롯데월드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반경 그림을 그려놓고요, 500m 섹터 안에 어떤 땅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떤 물건을 잡아야 되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수익형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중심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동대로 지화와 사업을 여러 가지로 여러 방송에서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 큰 계획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정말 큰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반경, 이 주변에 투자할 만한 곳을 좀 발빠르게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신도림에 네. 대리차 24평하고요. 독립문에 극동아파트 네.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매도를 하면 좋을까 해서. 네, 지금 두 개 네, 아파트 모두 거주는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네, 거주는 다른 데서 하고 있고요. 네, 신도림 대림 2차 아파트 그리고 독립문 극동 아파트 24평형 동일하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물어보신 게 지금 신도림동 2차 아파트죠? 네네. 네, 그리고 현저동 독립문 국동아파트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주택을 지금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신도림 대림 2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신도림 대림 2차는 6년 전에 샀나? 네, 현저동은요? 현저동은 지금 산지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주택은 명의가 아니고요? 이 두 주택만 있으세요? 또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4채가 있거든요. 네. 네, 4채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금적으로는 방송 관계상 이야기하기가 지금 너무 짧으니까요. 제가 그냥 세금을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물어보셨으니까. 지금부터 네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매도가 궁금하신 거죠?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떤 거를 매도를 해야지 더 좋은 건가? 네, 지금 세금을 별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세금 말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거를 좀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지금요, 세금을 배제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집 두 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대문구를 이제 샀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서대문구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주택이 네 개라고 그러고 본인 명의나 이런 거 하려면 방송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배제하고 그냥 물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물건은 독립문 극동아파트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철역 3호선 라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을 좀 보자 그러면 독립문에 지금 이제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홍제동, 무학재 이렇게 넘어가는 3호선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통인데 이 서울시청이라든가 종로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가 아파트가 대단지가 없어요. 시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안국역 이런 데 보면 아파트 없잖아요. 그죠? 경복궁 같은 데 보면 다 그냥 좀 개발도 못하게 해놔가지고 오래된 주택 뭐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대단지가 없고 조그만 아파트고 중심부다 보니까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이렇게 독립문 쪽, 무학재 쪽, 홍제 쪽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 금방이거든요. 교통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실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고 일단은 많은 입장인데 그럼 물건의 한 특성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대체할 주택이 이제 많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금 독립문 극동 아파트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죠? 시세가 지금 한 5억 정도. 네, 5억 정도. 몇 평이에요? 네? 25평이죠? 25평이라고. 24평, 25평. 네. 자, 길 건너 쪽에 30평대가 5억대 가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요. 무슨 소리냐면 네. 독립문 극동 아파트를 대체할 주택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25평에 24평인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30평대가 5억인 주택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얘를 살까 쟤를 살까 고민하다가 한 3년 좀 뒤진 거 사면 가격이 뭐 4억대면 사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가 편한 건 그냥 전철역이 가깝다. 요거 이유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경희궁자에가 10억대 올라가면서 지역적으로 조금 더 여기 새 주택이 들어서면은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새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변할 주택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요. 은평구로 가버리면 아예 30평대 새 걸 살 수가 있어요. 아예. 새로 지은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체할 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역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로구 쪽의 아파트. 자, 이거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역 특성을 딱 살펴보자 그러면 잠시만요. 살펴보자 그러면 이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 얘는 이제 대체할 주택을 찾아보자면 없어요. 얘를 대체할 주택이 이 지역에서는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목동이에요. 너무 비싸죠?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재건축도 이야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요.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뭐냐? 아예 여기는 강북이고 여기는 강남입니다. 전철역 라인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의 물건 입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본인들이 싫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나마 강남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요. 자,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백화점 있죠. 컨벤션 있죠. 뭐 여기 다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초등학교 있죠. 살기 좋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지금 말씀하신 독립문보다는 얘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지역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더 물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좀 문의 좀 할게요. 네, 제가 갭투자를 좀, 일산 쪽에, 호수공원 5단지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예, 거기는 전세가 좀 많이 비싸가지고, 갭 투자를 저희 자녀 이름으로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일산을 들어가실 거면요. 본인이 네.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네. 예쁘게 방송용어로 바꿀게요. 바람 투자라고. 바람 투자도 능력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일산에 들어가실 거면은요. 지금 들어가셨다가 그 주위에 개발하는 거에 대한 도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들어가시면 가격은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시면 묶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리고 지역 특성을 보자 그러면 일산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가격이 뜨면 서울에서 1억 뜹니다. 1억. 그럼 일산을 팔아가지고 본인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돈이 그거밖에 없다면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서울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심부에 투자하는 거 좋아하고요. 일산이나 파주나 용인 지금 한 10년 전, 20년 전 부동산 제가 26년 됐는데요. 성공하는 사례들은요, 치고 빠지는 사례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 투자를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투자는 조금 반대할게요. 네. 좀 네, 시원시원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2개 고민하신 아파트 중에서는 신도림동 대림아파트를 보유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판교 지역인데요. 네. 한나는 동판교에 네. 그 2단지 이지도원 아파트. 네. 그리고 하나는 서판교에 9단지에 한림 프레버요. 네. 이 2개를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동판교 이지더원 아파트 그리고 서판교 한림풀 에버 아파트 2개 보유하고 계시는데 2개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판교 쪽에 집이 2채나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스스로는 알고 계시죠? 동판교가 더 좋은 거. 네네. 근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둘 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되는지, 예. 매도에 대해서. 네. 우선 제가 그럼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금 동판교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동산 좀 돌아다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판교, 동판교 지금 이제 엄청나다, 이제,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위에도 아파트가 생기고 앞으로 판교 개발되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파실 것 같으면은 서판교를 파셔야 되고, 동판교는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확인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데 서판교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서판교보다는 서판교 꼭 판 거는 중심부에 들어와서 투자하시고요. 동판교에 있는 거는 앞으로 여기 위에도 개발되고요. 판교역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라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강남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판교는 놔두시고 서판교는 매도해서 중심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서판교를 팔면은 네. 그 동판교의 7단지에 네.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거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의 가격 보시고 이런 걸 다시 한번 방송을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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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좀 도움 드릴게요. 우선 동판교 아파트 보유하시고 서판교 아파트는 매도 후에 다른 투자처 찾아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저희 방송 이후에 전화 주시거나 또 세미나 참석해 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해결 도움 드렸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세미나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신하선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늘 인기가 많아서 꼭 예약 문의 주셔야 하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